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북한 최고 권력자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 어떤 기밀보다도 철저히 숨겨진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기를 든 군인을 넘어 한 정권의 생존과 최고 지도자의 목숨까지도 오롯이 책임지는 말 그대로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일에 쌓인 존재들의 실체와 그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북한 최고 권력자와는 과연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북한이라는 체제의 가장 은밀하고도 강력한 심장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이 특수부대의 존재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줄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권력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북한의 속사를 들여다보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테니까요. 그들의 그림자 같은 움직임 속에는 북한의 생존 전략과 최고 권력자의 집권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특수부대는 단순히 군사적인 힘을 과시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의 생존 본능이 가장 극명하게 투영된 존재이자 북한 체제 유지의 핵심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최고 권력자의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기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언제부터, 그리고 왜 이렇게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북한의 특수부대는 일반적인 군사 조직과는 그 뿌리부터가 다릅니다. 이들은 오로지 최고 권력자의 안위와 정권의 안정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말하자면 맞춤형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설 배경을 들여다보면 김일성 주석 시절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현재 김정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의 격동기와 남북 대결 구도가 심화되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최고 권력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특수부대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겁니다. 단순히 정규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고 내부의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데 있어 최고 권력자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소수 정예 부대의 존재는 필수적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탄생한 이들은 단순한 군사적 임무를 넘어 최고 권력자의 지시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정권의 핵심적인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들의 훈련 과정과 선발 기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하며 오직 최고 권력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뛰어난 신체 능력만이 그들의 자격을 증명하는 유일한 척도가 됩니다. 일반 부대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를 누리지만 그만큼 최고 수준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받는 존재들이기도 하죠. 이처럼 북한 특수부대는 정권의 생존과 최고 권력자의 권력 유지라는 지상 과제 아래에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해왔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최고 권력자의 통치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다층적인 역할을 통해 북한 체제의 본질과 그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베일에 쌓인 북한 특수부대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들이 과연 어떤 역사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또 최고 권력자의 생존을 위해 어떤 은밀하고도 강력한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들의 존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베일에 쌓인 북한 특수부대가 과연 언제부터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어떤 배경 속에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 태동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1950년대 한국전쟁이라는 참혹한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인 격동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는 정규군만으로는 압도적인 전력의 남한과 그 뒤를 지지하는 미국을 상대로 미래의 대결에서 결코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인식했죠. 이들에게는 정규전의 한계를 뛰어넘어 적의 심장부를 교란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비정규전에 힘이 절실했던 겁니다. 당시 김일성 주석은 이러한 전략적 필요성을 누구보다 명확히 간파하고 강력한 특수전 부대의 창설에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인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을 넘어 북한 체제의 생존과 최고 권력자의 권력 유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적의 후방을 은밀히 침투하여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혼란을 야기하며 심지어는 핵심 요인을 암살하는 것과 같은 고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수정의 부대의 존재는 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였죠.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이른바 비정규전의 천병들은 바로 이러한 절박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정권의 살아있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북한 특수부대는 태생부터 외부를 향한 날카로운 칼날의 역할을 부여받으며 성장해왔습니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남한 지역 깊숙이 침투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핵심 인프라를 마비시키며 주요 인물을 제거하는 등 적대 세력에 대한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죠. 이들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예측 불가능한 시기와 장소에서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하도록 철저히 훈련받았습니다. 이들의 훈련 과정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합니다. 영화의 혹한 속에서 맨몸으로 얼음물에 뛰어드는 것은 물론 며칠 밤낮을 굶어가며 험준한 산악지대를 은밀히 침투하는 훈련은 그들에게 일상이나 다름없습니다. 해상 침투를 위한 잠수 훈련이나 적의 눈을 피해 이동하는 야간 침투 훈련, 그리고 맨손 격투와 실탄 사격 훈련은 그들을 강철 같은 전사로 거듭나게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죠. 이 모든 훈련은 오직 목표 달성을 위한 극한의 정신력과 육체적 강인함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피와 땀으로 얼룩진 훈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원들은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강인함은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정신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들은 위장과 변장에 능숙하며 어떠한 지형과 환경에서도 은밀하게 침투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술적 능력을 완벽하게 숙달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무기처럼 최고 권력자의 명령이 떨어지면 주저없이 적진으로 뛰어들어 임무를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들이죠. 그들의 눈빛에는 오직 임무 완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과거 대남 침투 사건들을 되짚어보면 이들의 존재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1968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나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처럼 동해안으로 잠수정을 타고 침투하거나 서해안을 통해 은밀히 상륙하여 무장공비 활동을 펼쳤던 사례들은 북한 특수부대의 공격적인 성향과 그들의 뛰어난 침투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정권의 대외 정책을 실행하는 가장 강력하고 은밀한 수단으로서 기능해왔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북한이 외부 세계에 던지는 강력한 경고이자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인 셈이죠. 이처럼 북한 특수부대는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 시대를 거쳐 오늘날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최고 권력자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관철하는 핵심적인 칼날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생존 전략과 대외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진화해왔고 어떤 방식으로 외부 세계를 향한 위협을 가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북한 체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 특수부대가 최고 권력자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관철하는 날카로운 칼날로서 어떻게 기능해왔는지 살펴보았죠. 그들의 침투 능력과 공격적인 성향은 외부 세계에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습니다만 이들의 역할이 단순히 외부를 향한 공격에만 국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 권력자의 가장 가까운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정권의 심장부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동시에 내부의 작은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한 감시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북한 특수부대는 최고 권력자의 생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호 임무를 아득히 넘어섭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우리는 그의 주변을 삼엄하게 에워싼 건장한 경호원들을 보게 되죠.
이들은 경호원이라기보다 마치 그림자처럼 최고 지도자와 한 몸이 된 듯 빈틈없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일반 경호 인력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의 독특한 대형, 시선을 사방으로 스캔하는 예리한 눈빛,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준비된 자세는 단순한 의전이 아닌 실제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보여주는 것이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들의 움직임은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권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핵심부를 보호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당 중앙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북한의 권력을 지탱하는 주요 기관들과 핵심 인물들 역시 이 특수부대의 엄격한 보호 아래 놓여 있죠. 이는 정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만약 핵심부가 흔들린다면 정권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들은 외부 침투는 물론 내부 불순 세력으로부터 핵심부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마치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처럼 북한 체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굳건히 지키는 셈이죠. 더 나아가 북한 특수부대는 최고 권력자의 눈과 귀가 되어 내부 통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체제 세력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그들의 또 다른 중요한 임무입니다. 정권에 대한 불만이나 반기를 들려는 시도가 포착되면 이들은 은밀하게 개입하여 해당 세력을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숙청 작업에까지 동원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북한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부 통제는 최고 권력자의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특수부대는 그 과정에서 가장 강력하고 은밀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마치 거대한 저택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집사처럼 북한 사회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며 최고 지도자의 안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북한 특수부대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대우와 특혜가 주어집니다. 일반 병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급 식량과 보급품, 더 나은 거주 환경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특혜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 최고 권력자에 대한 이들의 충성심을 더욱 공고히 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최고 지도자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영원히 존경받고 풍요를 누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며 물질적 유인책과 함께 이념적 세뇌를 병행하는 것이죠. 훈련소 내에서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충성맹세 의식이나 최고 권력자가 직접 하사하는 선물 등은 이들의 충성심을 강화하고 결속력을 다지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처럼 북한 특수부대는 외부를 향한 날카로운 칼날일 뿐만 아니라 최고 권력자와 정권의 심장부를 보호하는 견고한 방패이며 동시에 내부의 작은 균열까지 감시하는 예리한 눈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존재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생존 전략과 최고 권력자의 절대적인 권력 유지를 위한 다층적인 도구로서 기능하며 그 어떤 조직보다도 최고 지도자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 체제의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심장부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북한 특수부대, 과연 그들의 존재가 북한 체제에 갖는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강력한 군사 조직이라고만 보기에는 이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복합적이고 다층적이죠.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와도 같아서 북한이라는 국가의 생존과 최고 권력자의 절대적인 권력 유지를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말 그대로 생존 본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특수부대는 한국전쟁 이후 비정규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김일성 시대부터 체제 유지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태동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국가를 재건하고 외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이들은 때로는 외부를 향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대남 침투나 요인 암살과 같은 공격적인 임무를 거침없이 수행해왔죠. 험준한 산악 지형을 은밀히 이동하고 야간 해상 침투 훈련을 거치며
맨손 격투와 실탄 사격으로 단련된 이들의 모습은 가히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외부를 향한 공격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림자처럼 경호하며 정권의 핵심부를 보호하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는 임무도 수행하죠. 김정은 위원장 주변을 삼엄하게 에워싼 경호원들의 독특한 자세나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숙련된 임무 수행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나아가 이들은 반체제 세력을 감시하고 숙청하며 내부의 작은 균열까지 통제하는 예리한 눈으로서 체제 안정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죠. 특별한 보급품과 더 나은 거주 환경, 그리고 훈련소 내에서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충성맹세 의식은 이들의 충성심을 더욱 공고히 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북한 특수부대는 단순히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부대를 넘어섭니다. 그들은 최고 권력자의 생존 본능이 고스란히 투영된 존재이자 체제의 절대적 신뢰를 받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이라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최고 지도자의 절대적인 권위에 달려있기에 이들은 지도자의 안위를 곧 국가의 안위로 여기며 모든 것을 바치는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산을 굳건히 지탱하는 깊은 뿌리처럼 이들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북한 체제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힘인 셈이죠. 최고 권력자의 의지를 실현하는 가장 은밀하고도 강력한 수단, 그것이 바로 북한 특수부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곧 북한 체제의 가장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과도 같죠. 이는 단순한 군사적 위협을 넘어 북한이라는 국가의 작동 원리와 최고 권력자의 권력 유지 전략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소중한 정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북한 특수부대의 다면적인 면모를 심도 깊게 탐구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물론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이 어떤 대내외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 권력자의 생존 본능과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이들의 존재는 앞으로도 북한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기능할 것이며 그들의 베일에 쌓인 임무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마치 깊은 밤 그림자처럼 말이죠. 여전히 수많은 비밀을 간직한 북한 체제, 그 속에서 최고 권력자의 통치에 기여하는 또 다른 핵심 권력기관이나 전략적 자산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실체를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